그날 뉴욕은 평소처럼 분주한 아침을 맞이했다. 지하철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고 거리의 자동차 경적 소리는 도시의 생동감을 더했다. 상점들은 문을 열 준비를 하고 길거리 카페에서는 은은한 커피향이 퍼졌다.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은 저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오늘의 일정을 점검하거나 이어폰을 통해 음악을 들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그때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번쩍였다. 그것은 평소에 보던 번개나 비행기의 불빛과는 전혀 다른 찢어질 듯 날카롭고 강렬한 섬광이었다. 이례적인 현상에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순식간에 나타났다. 마치 시간을 거스르는 듯 하늘 한복판에 뜬금없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운석이었다. 그것은 한 점의 불꽃처럼 작게 보이다가 점점 더 커지며 강렬한 빛을 내뿜었다. 이내 그 불길한 물체는 뉴욕 중심부를 향해 곤두박질쳤다. 충돌 순간 지축을 울리는 거대한 폭발음이 도시를 집어삼켰다. 마치 하늘에서 불타는 별이 떨어진 듯 폭발은 모든 것을 삼켰다. 빌딩 유리창은 충격파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고 거리는 비명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수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충돌하며 연기가 피어올랐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운석이 떨어진 그곳, 폭발로 생긴 거대한 구덩이에서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다. 구덩이 중앙에서 번쩍이는 빛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다. 운석 안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대략 10대쯤으로 보이는 소년이었다.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복장을 한 그는 어느 모로 보아도 특별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행동과 태도는 달랐다. 그는 주변의 혼란스러운 분위기에 전혀 휘둘리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듯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마치 세상을 관찰하려는 여유로운 연구자와도 같았다. 사람들이 그를 보며 웅성거리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지만 그는 그 어떤 소음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소년은 고개를 들어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초고층 빌딩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 순간 빌딩 전체가 어마어마한 염동력과 충격파로 무너졌다. 유리와 철근이 굉음을 내며 산산조각 났고 대지는 그의 힘에 의해 크게 흔들렸다. 그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소년은 하늘로 떠올랐다. 그의 몸은 마치 중력을 무시하듯 자연스럽게 공중으로 부유했다. 뉴욕의 모든 사람들이 공포와 경외심에 휩싸여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아무런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마치 장난감 가게에서 새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의 그것처럼 천진난만했다. 그러나 그 미소 속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소년은 공중에서 두 팔을 넓게 벌리며 다시 한번 힘을 발휘했다. 그의 몸에서 굉음과 함께 거대한 충격파가 파도처럼 주변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도시 곳곳의 빌딩은 마치 종이장처럼 찢어지고 부서지며 순식간에 허물어졌다. 파편과 먼지가 하늘로 솟구쳤고 땅은 크게 갈라지며 붕괴했다. 그리고 그날 뉴욕은 흔적도 없이 파괴되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깊고 끝없는 정적만이 남았다. 그러나 소년의 파괴는 뉴욕에서 끝나지 않았다. 워싱턴, 도쿄, 파리, 런던, 그는 하나하나 대도시를 찾아가 박살냈다. 어떤 도시는 그의 염동력에 의해 공중으로 들어 올려졌다가 산산조각 났고 어떤 도시는 그의 괴력으로 집안 자체가 무너졌다. 그의 손짓 하나로 도시 전체가 혼돈과 파괴로 뒤덮였다. 거리의 사람들은 무력하게 그의 힘 앞에 쓰러졌고 그가 지나간 자리는 더 이상 도시라 부를 수 없는 잔해만 남았다. 그의 행동은 마치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조용히 파괴하며 즐기는 신과도 같았다. 인류는 공포에 휩싸였다. 전 세계 군대는 그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병기를 동원했다. 미사일과 폭격기, 초음속 전투기까지 하늘과 땅에서 공격을 쏟아부었지만 그 어떤 것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그의 주위는 마치
물리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처럼 보였다. 수천 톤의 폭발력이 그의 근처에서 소멸되듯 사라졌고 그의 앞에 놓인 무기는 그저 무의미했다. 그는 웃으며 날아오는 모든 공격을 무시했고 그의 존재 자체가 인간의 힘과 과학을 초월한 듯했다. 과학자들은 그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자연재해처럼 그저 존재하는 것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신으로 묘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경외의 의미가 아닌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인간의 신이 아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어떤 것이었다. 과학자들은 그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운석의 잔해를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발견된 데이터는 기존의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낯선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분석이 진행될수록 이 데이터가 단순한 외계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온 세계의 본질을 뒤흔드는 사실을 드러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단순한 현실이 아니었다. 모든 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가상현실이었다. 우리의 기억, 감정, 시간의 흐름까지도 누군가가 만들어낸 데이터에 불과했다. 더구나 운석은 단순히 외부에서 떨어진 물체가 아니라 이 가상현실에 접속하기 위해 설계된 매개체였다. 우리 세계는 누군가에 의해 생성된 독립된 공간이었고 운석은 우리 세계에 들어오는 통로로 사용된 것이다. 그 통로를 통해 우리 세계에 접속한 존재가 바로 소년이었다. 그는 우리가 사는 이 가상현실의 외부, 진짜 세계에서 온 사용자였다. 이 세계를 구성하는 프로그램의 밖에서 접속한 그는 단순한 침입자가 아니라 이곳을 자유롭게 탐험하고 조종할 수 있는 플레이어였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그가 선택한 하나의 게임 맵에 불과했다. 그는 이 가상현실을 로딩하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그것을 파괴하며 조작하고 있었다. 반면 우리는 자신이 진짜 인간이라고 믿도록 설계된 NPC였다. 우리의 감정, 기억, 사고조차도 그가 필요할 때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단순한 데이터였다. 우리의 현실은 그의 오락을 위해 설계된 무대였고 그는 그 무대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플레이어로 군림하고 있었다. 과학자들이 이 사실을 전 세계에 공개하면서 인류는 극도의 절망에 빠졌다.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것은 사실 진짜 세계의 개발자들이 만들어낸 단순한 작업물에 지나지 않았다. 사랑, 가족, 우정, 역사 속의 위대한 사건들까지도 모두 누군가가 설계한 시뮬레이션의 산물이었다. 우리의 따뜻했던 기억들은 현실이 아닌 단지 누군가의 손길로 구성된 데이터였을 뿐이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은 사람들의 정신을 붕괴시켰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허구를 견딜 수 없어 절망 속에서 스스로 삶을 포기했고 어떤 이들은 무력감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방황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도 소년은 여전히 하늘 위를 떠다니며 도시를 하나씩 지워갔다. 소년의 웃음소리는 가상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끝없는 절망을 안겨주었다. 그는 신이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살아있는 진짜 존재였다. 우리처럼 데이터로 만들어진 허구의 인간, 가상 시뮬레이션 속의 NPC가 아니었다. 그는 진짜 세계에서 온 육체와 의식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였다. 이 세계에서 드러난 그의 모습은 가상 세계의 데이터로 재구성된 그의 의지와 정신이 투영된 형상이었다. 반면 우리는 그저 코드로 구성된 데이터 조각에 불과했다. 그의 존재는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것의 허구를 드러내며 우리를 철저히 무너뜨렸다. 소년은 여전히 하늘 위를 부유하며 세상을 파괴하고 있다. 그의 손짓 하나에 도시가, 대륙이, 그리고 지구 전체가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 우리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리의 세계는, 우리의 삶은 그의 작은 웃음 속에서 점점 더 무너져가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그는 게임을 끝낼 것이다. 그 순간 우리는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삭제될 것이다.